오늘 배 수확 및 수확 후 과온 관리,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배 수확할 때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 3달 동안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내용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는 전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경제이용원에서 올해 배 작황하고 또 가격 동향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올해 배 생육은 전년 대비 착과량이라든가 과실 잘하는 게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국의 것을 분석한 결과 개화기 저온이라든가 또 폭염, 또 갑자기 오는 폭우라고 그러죠. 이런 기상 조건에 따라서 착과 수도 감소를 했고, 또 이렇게 과실 비대기에 기상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는 기온과 발생도 많고 과실에 이렇게 비대도 약간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이나 이렇게 폭염에 의해서는 병보다는 아무래도 충해 피해가 더 심하죠. 그래서 꼬마배나무 이와 응애 발생이 평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또 익히 현장에서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 생산량은 저희가 봄 저온 피해로 인해서 한 40% 50%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착과를 보니까 한 22%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 이유는 수세 조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모양이 안 좋은 것도 착과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착과량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돼 있어서 생산량은 19만 7천 톤, 평년 같으면 어때요? 한 23만 톤 정도가 나와요. 근데 올해는 20만 톤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추석 출하량은 추석이 올해 9월 29일인가요? 늦은 관계로 한 3%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전년에 비하면요.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8월에 출하되는 품종이 뭐예요? 원앙이죠. 원앙을 보니까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약 4만 3천 원 했는데 상품 가격으로 15kg, 가락동 시장에서 보니까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로 약간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은 착과 불량이라든가 또 기형과 과실의 품질 저하 등으로 여러분들이 고품질만 생각하면 전년에 비해서 가격은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올해 여러분들이 그 문제됐던 현장에서 문제됐던 것들을 아시고, 그래야 내년에 또 그런 현상이 생기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우겠죠. 그래서 올해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기 저온 피해, 이건 전국적으로 발생한 거죠. 근데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 등으로 개화기 저온 피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개 발화기에는 마이너스 3도, 백내기에는 마이너스 9도에서 3도, 그리고 만개기에는 마이너스 1.7도, 이런 조건에서 약 30분 이상 이렇게 경과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때요? 배 피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낮은 온도에서 조금만 낮아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착과 불량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피해를 받은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요 제일 가에 보이시는 이렇게 이파리만 탄 건 어때요? 피해가 없어요. 이 보시기에는 저온 피해를 받았구나 한데, 받기는 받았지만은 씨방이나
착과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암술 이 주두에서 이제 끝부분이 완전히 안이 시커멓게 변했죠. 이렇게 저원이 피해가 온 날은 이제 11시에서부터 1시 사이에 여러분이 과원에 나가서 면도칼이나 손톱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보시면 어때요? 시커멓게 변했죠. 이것은 이제 피해를 받았죠. 이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온 피해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보통 저온 피해는 몇 시에 심해요? 새벽 6시쯤이 가장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6시에 받았다고 여러분이 급하게 7, 8시에 나가서 까보면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11시나 오후 2시쯤 시간이 경과한 후에 까보시면 이런 피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온 피해를 받는 것은 대개 여러분들이 저온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착과가 돼 있는데 어때요? 한 2주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대부분 꽃가루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요. 아, 꽃가루가 안 좋았다. 나는 분명히 인공수분이나 이런 걸 잘했는데 2주나 3주 후에 떨어지니까 그렇다 하는데 대개 나주 지역에서 예전에 보니까 수정이 된 조건에서도 12시간, 12도씨 이하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것을 해보면 어때요? 종자가 안 맺히고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상 조건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지 꽃가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떨어지게 되면 꽃가루를 의심하는데 그것보다는 기상 조건, 그러니까 저온, 꼭 0도나 1도가 아니고 12도씨 이하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꽃가루가 여기에 암술 주두에 묻게 되면 보통 몇 시간 걸려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 이틀에서 3일이면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꽃가루를 묻혔더라도 2, 3일 사이에 온도가 높으면 조금 빨리 이틀에 착생이 되지만은 저온이 지속되면 어때요? 3일이나 4일 후에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가 와요. 여러분이 인공수분을 실시했는데 비가 와. 그러면 대부분이 한 서너 시간 정도, 3시간만 지나면은 이미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공수분을 하고 비가 3시간 후에 오면은 안심을 해도 되지만은 한두 시간 후에 비가 오면 어때요? 다시 해야겠죠. 인공수분에. 자, 그 다음에 저온 피해는 받은 후에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죠. 뭐 방사팬을 이용한다든가 연소법이나 이런 것은 근데 사실 시설비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너무 힘드셔. 새벽에 일어나서 연소법 그 면적을 다 하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또 한 번만 저온이 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수간 하부에 있는 풀을 예초를 하고 피복을 제거해서 낮에 온도를 놀려놓자 그거예요. 저렇게 표토를 청경으로 해두게 되면 약 0.5도 이상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온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온이 온다 하면은 풀이나 뭐 비닐 멀칭 같은 게 있다면 걷어주고 예초 작업을 해줌으로써 조금은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 경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운 작업을 해서 이것도 토양에 낮에 고온을 넣어두자. 그래서 이런 작업. 다음에 또 저온 내습 하루 전 관수를 하자. 근데 이건 약간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봤더니 내일 저온이 옵니다 하면 어때요? 오늘 낮에 물을 줘가지고 비열이라고 그러죠. 그 물의 온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주변에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 방풍망이라고 그러죠. 이걸 설치해 놓는데 그대로 둬요. 왜 그래요?
이걸 이렇게 말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대부분 고정이 돼가지고 그대로 둬요. 그러면 태풍이 올 때는 유익하게 쓰지만은 저온이 올 때는 어때요? 공기를 오히려 찬 공기를 가다버려요. 흘러가게 하면은 피해가 줄어드는데 가둬두니까 훨씬 피해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풍망을 설치하신 분들은 저온 피해 봄철에는 말아서 올려두시거나 아니면 말아서 내려놓으시거나 걷어두시는 것이 훨씬 저온 피해를 줄입니다. 실제 이것은 농가에 가보면은 이걸 거둔 분들은 피해가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시설을 갖고 계시면은 반드시 이 태풍이 오는 시기에는 낙과 방지에 좋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좀 걷어 주십시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풍 방사 팬인데 이것도 한 3도 정도는 올려요. 그러니까 내 과원이 온도가 마이너스 한 5도 정도 떨어졌다 하면 효과를 보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7도, 8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온 피해를 또 받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 시설로는 이게 그래도 가장 농가에 많이 또 보급하고 최신 기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4가지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받았다, 올해같이. 그러면 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피해를 받은 후에는 어차피 포기하신 분이 많아요. 이제, 올해는 너무 피해. 그렇더라도 인공수분을 해 주시는 것이 내년도를 위해서 꽃눈이 발생이 잘 되겠잖아요. 그 관리를 안 하면 내년도에 착과에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수분을 좀 철저히 해서 주십시오 하는 거. 다음에 금년 착과량이 50% 정도 감소했다. 평년 대비 하게 되면은 일본 연구 결과를 보면 웃거름을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웃거름은 언제 줘요? 대개 5월 달에 주시잖아요. 장마 전에. 근데 50% 정도 내가 착과가 안 됐어 하면은 이때 주는 NK 비료는 자제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적과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막 이 달려있는 것을 좀 기형가라든가 모양이 안 좋고 삐뚤한 것도 당연히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2개, 한 화총에 대개 1개를 달잖아요. 근데 이렇게 2개를 달아둬도 다 같이 균일하게 커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세 조절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에 2개든 달아 놓으시고 이런 것은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큽니다. 단지 딸 때 2개를 같이 따야 돼요. 하나만 따잖아요. 그럼 하나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확하실 때 2개를 주시고 이렇게 달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도 마찬가지죠. 대개 보면 포기하신 분이 계세요. 올해 너무 착과 안 돼서 과수원에 가면 기분도 안 나 해가지고 방치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나무 수세가 병해충이 와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막 우거지고 도장지가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눈도 안 좋아지고 뿌리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나무를 베려놔. 오히려 내년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파리도 잘 키워주시고 그런 것이 남아있는 과일이라든가 내년도에 농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올해 착과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신초 발생이 많았죠. 도장지라고 그러죠. 신초가 이렇게 많이 우거져요. 근데 이렇게 많이 우겨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초기에는 좋지만은 사춘기가 지난, 예를 들자면 이제 연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간다고 그러죠. 대개 그 시기가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이거든요. 장마 끝나고 나서. 근데 그 시기에도 이렇게 도장지가 막 자라게 되면 과일의 품질이 어쩌겠어요? 떨어지죠. 당분이 떨어지고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해줘야 돼. 그대로 두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런 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절이 양분이 가기 때문에 꽃눈이 빈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올해같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이 어때요? 당연히
5월 달에 순따기 해 주셨잖아요. 순따기. 그래서 장갑을 끼고 등 위에 나온 것을 따주셔야 돼. 등 밑이나. 그 작업을 해 주시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언제가 돼요? 5월, 6월 달 되시면은 그래도 도장지가 나오죠. 신초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20% 이내만 제거해야 돼.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반발해서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총생항 중에서 2개, 3개가 났다면 1개는 놔두고 하시고 10개의 도장지가 나왔다면 2, 3개만 없애야지 너무 많이 제거해 주면은 오히려 수세의 문제라든가 과일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전정은 한 20% 이내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6월 중순이나 7월 상순, 여러분이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인 가지 눕히기예요. 가지를 눕혀줘야 신초 자람이 억제돼. 그건 당연하죠. 정부 우세성이 있잖아요. 오옥신이 막 생기는 것인데 뉘어두면 어떻게 돼요? 발생량도 적어지고 흐르는 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신초 자람이라든가 발생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꽃눈을 만들어 주잖아요. 뿌리에서 만들어지는 사이토카닌이 잘 올라온다고 이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현장에 가니까 최 박사 되게 농가에서는 어때? 봉지 싸고 나면 지쳐. 막 흑선병도 방지하고 봉지도 싸고 또 폭염이잖아요. 쉬고 싶어. 근데 또 가지를 눕혀라 가니까 힘들어서 못해. 그런 분이 많더라고. 그러신 경우는 차선으로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게 뭐예요? 뭉치로 이렇게라도 한꺼번에 뉘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것보다는 10개고 몇 개씩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발로 해서 뉘어주시는 것이 안 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런 신초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묵은 가지가 많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지를 여러분들이 한 6년 정도가 가장 젊어요. 과일의 과빛 색도 좋고 모양도 좋고 당도가 좋은 게 대개 결과지가 한 6년 정도, 5년에서 6년. 근데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익산 지역은 그런 분들이 많이 교육의 효과 때문에 안 계시지만은 일부 지역에 가면 어때요? 7, 8년 된 데다 당과지라고 그러죠. 생강아만 막 달아나. 그러면 그런 과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사람하고 같다겠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앨범 사진을 보면은 지금하고 똑같은 홍길동인데 모습이 똑같아요? 틀리죠? 고등학교 때 앨범은 젊을 때예요. 그때는 어때요? 얼굴 색도 맞고 모양도 더 갖춰졌어. 세월이 흐르니까 어때요? 얼굴도 탁해지고 얼굴 형태도 약간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그렇다. 모양하고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는 50년이 됐더라도 결과지가 5, 6년 되면은 색깔하고 모양이 좋다. 요즘 여러분들 배 사시는 분들이 뭘 봐요? 먼저 모양하고 색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과지를 가급적이면 6년 정도 쓰시고 갱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신초 발생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초 발생이 많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초가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과형도 안 좋아지고 미세혈과 있고 또 어때요? 꽃눈이 빈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근데 일부 또 돌아다니면 너무 과도하게 치신 분들 계세요. 막 도장지를 치고 하니까 또 나오고 하니까 또 그걸 없애고. 근데 반드시 도장지는 7월 달 이후는 손대면 안 돼요. 그때는 이 가지의 잎들이 뭐래요? 과일을 키우는 대로 집중하고 있어요. 양분이 그리 좋아갖고 키우고 있는데 가지를 손대잖아요. 상처가 나. 그럼 어때요? 사람도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총력 집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나온 가지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유인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걸 자르는 것은 과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올해 여러분 세 번째로 과실 비대가 어때요? 좋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놓은 것 보니까 과실이 좀 적어.
너무나 좀 평년비, 그 다음에 모양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골이 지거나 또 위가 내물기도 하고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둘투둘한 게 있어요. 모양이 중요한데. 그래서 올해는 과실, 비대나 기온과가 많은 원인은 뭐예요? 궤하기 때 당연히 저온. 저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착과가 인공수분이나 꽃가루가 충분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발화력도 떨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 수를 많이 못 만들어. 30일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육아기 때는 어때요? 4, 5월 달에는 봄가뭄이 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어릴 때 잘 먹고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먹는 것도 빈약하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좋게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또 하나 과실 비대기. 이제 되게 이제 신초가 멈추고 난 다음이죠.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크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폭염. 엄청 덥고 또 비가 와도 조금씩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폭우라고 그러죠. 막 그 일시에 막 왔다가 또 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조가 부족하고 날씨가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뭐냐 도대체 이런 조건이 되면은. 자, 궤하기 때 인공수분 여러분 어떤 방법을 해요? 이럴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석송자를 섞질 않아야 돼. 그냥 원액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면봉이 있죠. 면봉으로 묻혀주는 것이 확실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서 좀 어렵죠.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은 보면은 거의 원액을 많이 쓰시고 또 석송자를 섞더라도 조금 넣어서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육아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올해 나락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이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미질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을 키우는 첫 번째는 뭐라겠어요? 제가 물이라고 그랬죠. 배는 90%가 물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 관리만 잘해도 배는 품질을 한 7, 80% 낼 수 있다고 하셔요. 그래서 관수,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세부적인 거 있다만. 그 다음에 순따기, 도장지가 많으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순따기에서 양분해. 그러면 한 과일 키우는데 몇 잎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50잎. 근데 과촉엽이 60%, 신초엽이 40%. 과촉엽 아시죠? 당과지에 같이 붙어 있는 거. 그게. 근데 어떤 분들은 당과지만 많이 키워도 될 것 같이 이야기해. 근데 그것은 좀 틀린 거예요. 그것은 뿌리에까지도 영향을 줘. 그래서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비기 때는 물 잘 주고 유인 작업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마 후에 과도한 질소 시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장마 끝나고 7월에 옆집하고 과일을 비교해 보면 누구 집 과일이 좋아요? 항상 옆집 과일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여러분이 하고 싶어요. 영양제가 됐든 비료가 됐든 줘요. 그런 경우 과일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일본 그 다나베 교수 연구 결과를 보면 폭탄 같은 거. 이런 것은 특품에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배가 납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이렇게 좀 고가 높은 배들이 많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특품은 그러죠. 배가 좀 납작한 것을 특품 쳐줘요. 같은 거라도. 근데 좀 내문 것은 박스 작업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건 상품이에요. 상품. 왜 올해 그런 게 많냐면은 이제 이게 많은 것은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7월 달에 여러분이 질소질을 요소 같은 거에 급속히 배를 키워야 돼. 많이 주면 이게 나온다고 다나베 교수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폭탄같이 돼 있다 하면은 내가 장마 끝나고 질소질을 많이 주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올해는 그러면 왜 이런 게 많냐? 나는 비료 많이 안 줬는데 그건 왜 그럴 수 있냐면은 기상 조건이 폭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처음에는 어떻게 커요? 상하로 커. 그 다음에 어떻게 커요? 좌우로 커. 근데 좌우로 크는 것이 이렇게 날씨가 덥고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당연히 덜 크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고가 높은 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 관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배는 크기 위해서는, 광합성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해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여러분이 낮에 광합성을 해서, 사람을 치면 낮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게 뭐예요? 식물은 탄수화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포도당. 그러죠. 포도당은 뭐로 되어 있어요? CHO. 그러죠.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질소나 이런 것은 광합성을 하는 원료로는 되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건 CHO예요. CHO는 뭐예요? CO2,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H2O, HO는 뭐예요? H2O,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낮에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벌었어. 그러면 벌어서 좋은데 밤에 안 써야 늘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밤에 내가 번 놈을 반을 써버려.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낮에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내가 포도당을 벌었는데 밤에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사람도 어때요? 밤에 수박도 사 먹고 뭐 맥주도 사 먹고, 그러면 낮에 번 거 있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온도가 열대야라고 그러죠. 야간 온도 25도 이상인가요? 열대야가. 그런 조건이 되다 보면은 낮에 벌어놓은 걸 밤에 써. 뭐 아니라고? 호반이라고. 그러니까 당도가 어떠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돼요? 시원하게 해줘. 사람도 그러죠. 뭐 샤워를 한다든가 뭐 선풍기를 틀든가 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울 때는 물을 좀 뿌려준다든가 밤에 한두 시간 정도 선풍기를 방상팬이라고 그러죠. 틀어준다든가 그런 방법들. 자, 그래서 질소를 많이 준 경우, 또 오래된 결과지에서 모양이 안 좋아. 사람 얼굴하고 똑같다겠죠. 그래서 올해 기형과가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기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천할 거, 여러분이 저거 한 10가지를 해왔어요. 왜? 길게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갈 때 보면 다 헷갈려 버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셔. 그래서 딱 10가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다 아신가? 또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물은 아침에 주는 게 좋아요? 언제 주는 게 좋아요? 물이 중요하다겠죠. 우리 연구 결과를 보면 토양 쪽에서 과실의 생산성, 수량을 많이 하고 품질을 높이는 가장 1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귀농인들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르신, 어떻게 해야 많이 생산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어요? 하면 어떤 분은 그러겠죠. 퇴비, 유기물을 많이 줘. 뭐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관배수예요. 물을 어떻게 주고 물을 어떻게 빼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해야죠. 물 잘 주세요 하면 막연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하면 막연해. 뭔가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물은 언제 줘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무 때나 줘. 그게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은 아침에, 새벽에서 아침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왜 그래요? 필요할 때. 사람도 그러죠. 필요할 때 애들 돈도 줘야 좋지. 필요 없을 때 뭐 필요 없는 걸 주면은 다 쓰레기잖아요. 물이 언제 필요해요? 광합성 할 때 필요해. 그러죠? 그러니까 광합성 할 때 아까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대기 중에 CO2, 햇빛, 그렇게 해서 이파리 새요. 그러니까 물은 광합성이 하는 오전, 대개 광합성은 사람하고 똑같이 오전에 일을 해요. 햇볕이 나. 그래갖고 한 2시쯤 되면 효율이 떨어져, 이제. 사람도 그러죠. 오후 되면 좀 네이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전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가급적 오전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후에, 저녁에 내가 주면 어떠느냐? 이건 뭐, 이론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낮에 번 현금
포도당 여러분도 돈을 번 현금을 갖고 댕겨요? 주머니 아니면 니아까지다 끊고 댕겨요? 평생 번 거 아니죠? 저금도 하시고 땅도 사고 그러시잖아요. 그랬다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분들이 여울 때 빼다 쓰시잖아요. 팔아서 또 현금에. 식물도 마찬가지. 포도당을 벌어서 이 포도당은 빨리 분해가 돼. 가장 이 고리가 약해요. 근데 이걸 전분으로 저장해놔. 전분은 어때요? 여러분 단단하잖아요, 구조가. 그래갖고 필요하면 전분하고 포도당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포도당을 뿌리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광합성 해갖고 벌었으니까 원료를 준 데다 대금을 지불해야죠. 뿌리에서 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물을 한 대 뿌리로 줘. 그러면 포도당 온 걸 또 전분으로 바꿔. 필요하면 또 포도당으로 바꾸고. 근데 전분으로 하려는데 밤에 물이 많으면 뿌리가 그 일을 못해. 공기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현금 갖고 있으면 금방 어떻게 하고 돈 빌려주라고 와, 누가. 그 식으로 토양에 혐기성 미생물이 와서 포도당을 해. 그래서 토양에 뿌리에 병이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양에 물은 언제 주자? 아침에 필요할 때 주자. 그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단지 지금은 수확기잖아요. 수확 2주 전에는 물을 끊어주는 게 당도를 높이죠. 그래서 수확 2주 전에는 토양을 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토양에 물을 언제 줘야 되는가? 원래는 텐시오메타라는 자동 수분 측정기를 꽂아서 사람을 치면 시계를 보고 이렇게 밥을 드시잖아요, 식사를. 그런 게 있어. 또 하나는 뭐 7일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은 뭐 2, 30톤의 양토의 경우는 주십시오. 그런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억을 못해. 쉽게 여러분이 과수원에 나가서 열간 중앙이라고 그러죠. SS기 다니는데 그 중앙에 1년생 잡초, 예? 뭐 명아주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곰방풀이라든가 별꽃. 그런 것이 시들어. 그럼 여러분이 봐서 시들면은 바로 주지 말고 2, 3일 후에 물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바로 주면 토양 밑에 뿌리가 있는 데는 물이 많아. 그래서 1년생 잡초가 시들고 나서 2일에서 토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한 3, 4일 이렇게 지나서 보고 주십시오. 어렵지 않죠? 자, 물 주는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어. 실천 두 번째. 열대야 예보 시 살수 등을 통해 저장양분 소모. 그러니까 호흡을 억제해가지고 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 울산에 그때 탑프로한테 갔더니 청량면에 그 탑프로 회장님이 갔더니 한 가지 가르쳐 주신대. 그래가지고 아니 뭡니까 했더니 일기예보를 들어요. 밤에. 그러면 내일은 뭐 오늘은 뭐 야간이 열대야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장님은 SS기에다 얼음을 넣어 놓으신대. 그래가지고 오후 한 6시쯤 되면 한 5,000평 되시는데 찬물을 막 SS기로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도가 1.5도가 높아져. 여러분이 언뜻 들어봐도 뭐 1.5도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론적인 것은 이해가 가시죠? 과수원의 온도를 다운시켜서 호흡량을 줄여서 낮에 벌어놨던 양분의 소모를 억제하는 방법을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 그렇게 하면 병이 많이 안 와요. 2시간, 서너 시간 해갖고는 괜찮아요.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샤워하는 식으로 뿌려주는 거잖아요. 관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방법. 그러니까 그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낮에 한 2시까지 벌어요. 탄수화물을. 그러면 그것을 아까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한 3번 정도 나눠서 저장을 해요. 예를 들면 2시까지 벌었잖아요. 그러면 한 4시까지 1차적으로 저장을 하고 또 6, 7시까지 하고 9시까지 이렇게 저장을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은행에도 가고 뭐 하듯이. 그래서
그 해가 떨어질 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시설이 있다든가 SS나 방사팬 이런 거로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에 실천할 거 세 번째. 올해 배가 안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를 좀이라도 키워야 되잖아요. 이제 착과가 내가 지장이 없다 하시면은 착과가 많은 나무는 적은 과일. 보시는 것처럼 이게 8월 초였는데요. 어때요? 주먹으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지금 안 크는 것은 어때요? 나중에도 안 커. 그러죠. 아무리 분산 수확을 하고 비료를 줘도 1차, 2차는 크지만 3, 4차는 안 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보셔가지고 너무 적은 거 요때 보니까 8월 9일날 제가 해본 거 보니까 신고인데 이렇게 적어. 이런 것들은 따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보셔갖고 지금 너무 적은 건 따내면은 나머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따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과실 비대도 하고 또 숙기도 약간 앞당기겠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따내버려. 그러면은 양분이 집중되니까 미세열과라고 그러죠. 그 꼭 최하부 부분이 균열이 가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올해 어때요?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해놓은 것 보니까 응애 발생이 심해. 적어도 현장에 다녀보니까 응애가 많으셔. 그래 또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애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뭐 말을 하냐면 내가 올해 응애가 많은데 알고 보니까 예초를 할 때 너무 땅에다 대서 해버렸어. 그런 분이 계셔. 그러니까 어때요? 예초 작업을 할 때 한 5cm에서 10cm 정도 놔두고 해주시면 응애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덜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초 작업도 너무 딱 떼서 하지 마시고 좀 남겨서 하면은 응애가 서식지가 거기에 있는 경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제초제를 했는데 응애약을 안 넣었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애약을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제초를 할 때는 반드시 응애약을 넣어주시고 응애약이나 지금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두셔야 돼. 응애약을 넣을 때 여러분 전착제 써요? 안 써요? 농약 하실 때? 전착제를 반드시 써줘야 돼. 근데 안 써야 될 경우가 있어. 안 쓰시는 어떤 거냐면은 살균제, 특히 또 개화기 때는 전착제를 넣으시면 안 돼. 오히려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쉽게 말씀드리면 비누와 같은 효과를 해. 약을 더 씻어서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개화기 때는 전착제를 넣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살균제, 델랑 같은 거 특히 쓰실 때는 넣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전착제는 살충제 할 때는 넣어야겠다. 살충제, 살균제는 안 넣어야겠다. 특히 응애는 넣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전착제 사기가 그래. 그럼 기계유제 쓰시면 돼. 기계유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겨울에 뿌리고 남은 것들 그거 많이 넣으면 안 돼. 또 피해가 나오니까 500리터 SS기 한 대 담아 한 1.5리터 정도 기계유제는. 그리고 특히 또 여름에는 넣으면 안 돼. 약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봄에는 기계유제를 넣으시는데 여름에는 기계유제는 넣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피해 때문에. 단지 전착제는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살충제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예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넘어갔네. 예초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때? 한쪽을 이렇게 자르고 한쪽을 놔두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초 작업하실 때 전면적을 해보지 마시고 반만 해서 두십시오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응애가 여러분 밭에 나오나 안 나오나 눈도 침침하시잖아요. 추황백 수분소로 갖고 계시죠.
추황배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추황배가 안 나왔으면 다른 것에도 없어요. 추황배는 그 입이 그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황배. 또 신품종에서는 제가 창조, 화산 뭐 이렇게 신화 보니까 신화가 훨씬 더 그래요. 신화. 그러니까 신품종을 만약에 여러분이 신화를 갖고 있다 하면 신화를 보시면 돼. 그래서 내 밭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는 추황배나 신화를 갖고 계신 분은 거기를 보시고 거기에 안 나왔으면 밭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또 보니까 뭐 엽이 황화되고 조기 낙엽이 많아요. 당연히 날씨 때문이죠. 비도 많고 또 더우니까. 근데 특징이 여러분이 아시는 거하고 약간 틀려. 뭐냐면 5월 달에 생기는 이 끝이 노란 것은 뭐예요? 철결핍이라고 그러죠. 5월 달에 이 끝이 노란 것, 철결핍. 근데 사실 철이 결핍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산이 많으면 그래.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래요. 나 인산 비료 하나도 안 줬어. 근데 인산은 여러분이 주는 가축 부산물 퇴비에 가장 많은 게 인산이에요. 질소의 3배까지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는 입이 신초가 끝이 노래 5월에 아 철이 결핍하다. 뭐 철 사다가 제1인산 철을 연면시비해야겠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래라고? 가축 부산물 퇴비를 줄여줘야 돼. 가축 부산물 퇴비. 자. 그리고 또 하나 6월 달에 성엽이 노래진 거 있어. 오래된 잎이 노래지는 거. 그건 뭐예요? 고토 결핍이요.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래 신초가. 요것은 뭐냐면은 올해같이 기상 비가 많이 온 땅에서 내가 배수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게 많더라면 배수가 안 된갑다 생각하시면 돼. 배수. 그래서 배수가 안 되면 어때?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분을 흡수를 못 해. 그러죠. 사람도 뭘 먹으려면 숨을 쉬고 먹지. 아무리 갈증 난다고 코를 바가지에다 바꿔놓으면 못 먹죠. 숨 막혀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대책은 뭐냐? 당연히 물 빠짐을 좋게 배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과도한 신초 발생 억제. 아까 말씀드렸죠. 순딱이라든가 뭐 위인 작업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올해는 이게 많았는데 내 밭에 혹시라도 이게 다른 과원보다 많다면 아, 내 땅은 토양의 물리성, 물 빠짐이 안 좋은갑다. 또 뿌리가 그러면 좀 안 좋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물리성을 개선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기 낙엽이 되고 아까 같이 응애가 많아서 이파리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공장이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고토라 하죠. 보통 이 고토는 마그네슘은 여러분이 교과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 보면은 여러분이 농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는 7월 중순에 가지 신초가 삼엽기라고 해요. 고르게 멈춰 있으면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올해 고품질 배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런 데서는 고토 결핍 마그네슘을 줄 필요가 없어. 딱 멈추면. 근데 우짜라고 있어. 또는 신초가 빈약해. 막 입이 떨어졌어. 그때는 고토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죠? 신초가 잘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 7월 중순인데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6월 하순에 이미 멈추더라고. 교과서도 좀 이제 바꿔야겠더라고. 7월 중순이 아니라 요즘은 6월 하순에 7월 상순에 가면 여러분 농사 잘 지신 분들 다 멈춰 있어. 그래서 그 시기에 멈춰 있으면 고토를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돈 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 과원에 낙엽이 많이 져버렸어. 응애가 됐든 흑성병이 됐든 그럴 때는 마그네슘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황산 마그네슘을 연면살포. 그러니까 0.5%라면은 SS기 500에다 약 1.5kg 정도 넣어서 10일이나 15일 간격으로 한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거시기는 뭐예요? 이게 마그네슘의 역할이 뭐냐면은 잎을 두껍게 하고 오래가게 해. 그러니까 공장의 능력을 좋게 해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이 중요하겠죠. 마그네슘.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웃거름 주는 데 보면 없어요. 대개 NK만 나와 있죠. NK, 질소하고 가리. 근데 마그네슘도 이런 경우는 주십시오. 어떤 경우? 세 가지. 신초가 웃자랐다. 6월 하수연에 7월에. 또 병해충에서 낙엽이 졌다. 그런 경우는 연면살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500리터에 1.5kg. 자.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줄기 마른병.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치면 몸에 갖고 계셔. 거가 계시더라고. 이걸 동고병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동고병이라고 해야 더 이해가 빠르죠. 줄기 마른병 하면 뭔가 한데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심하면 이렇게 따닥따닥 각질같이 생기고 붉은색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게 동고병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생기느냐? 수세가 약해. 그러죠? 그러니까 한 밭에서도 수세가 좋은 것은 없어. 수세가 좀 떨어져. 그럼 사람도 물것이 막 많이 오잖아요. 병이 그 시기요. 또 너무 노목. 그러니까 나는 노목인데도 결과지를 아까처럼 갱신해가지고 젊은 가지에서는 덜 나오겠죠. 근데 나이가 많아. 나무도 많고 결과지도 막 8년, 9년 썼어. 그런 데서 더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수확 후 과다 시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밑거름 막 주잖아요. 그때 과다하게 주는 경우. 그러니까 퇴비 같은 거, 또 유박 같은 거 많이 주면은 이런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대책은 뭐겠어요? 당연히 수세를 회복해야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무 결과지 나이를 젊게 갱신 작업도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것이 있고, 일단은 저렇게 나아보면 가장 좋은 게 사람도 병 걸리면 어째요? 뭐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나오면 잘라내야 돼. 요건 얼마나? 나온 부위에서 안쪽으로 한 50에서 70cm, 한 3뺨 정도 건전한 부위까지 잘라내야 돼. 더 안 번지게. 그리고 그 상처난 부위를 그대로 두면 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톱신 패스트. 이것은 치료도 되고 하는 살균제예요. 이것은 세포 분열제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면은 저건 사람을 치면 아까진기, 요등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저걸 화상병도 예방 겸해가지고 전부 그 보조를 해준 지역도 있어요. 자, 나무 가지 자를 때, 전정할 때 이거 갖다 바르시오 하고 저것도 한 2, 3만 원 가죠. 그래서 무료로 막 이렇게 주신 분도 계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저런 가지가 보이면 이제 수확하고 나서 톱으로 잘라내시라 그 말이에요. 잘라낼 때는 안쪽으로 한 3뺨 정도 자르고 톱신 페이스트를 발라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요거에 배 잎 검은전병 정식 이름은. 근데 여러분이 농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유사 흑반병, 이상 반점 뭐 그렇게 이름을 막 해요. 근데 최근에 통일을 했어. 유사 흑반, 이상 반점 그것을 배 잎 검은전병. 이건 바이러스예요. 사람도 그러죠.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건강할 때는 안 나와. 근데 몸이 쇠약하거나 피로하면 증상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포진 같은 거에 또 그러잖아요. 단순 포진 같은 거 걸려놓으면 어때요? 뭐 보통 때는 괜찮은데 내가 과로하면 또 입 주위가 헌다든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그 배 주로 신고잖아요. 신고에서 한 30% 이상이 걸려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수원에도 이게 걸려는 있어. 근데 해에 따라 틀려. 어떤 해에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와. 어떤 해는 조금 나와. 근데 이것은 요 엽소 현상하고 구분하셔야 돼. 그러죠? 엽소 현상은 이것은 약간 요 병반, 갈반이 조그만해. 근데 엽소는 불규칙하고 약간 커. 구분하시겠죠? 이게 요건 엽소. 이 엽소 현상은 어떤 때 생기냐면 날씨가 쨍하니 더워. 덥다가 갑자기
비가 온 다음에 갑자기 햇빛이 쨍하게 나와. 그러면 이런 증상이 생겨. 그런데 이 검은점병은 그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두 증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걸리냐? 전정할 때 젖먹이에 의해서 감염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에 관계없이 이미 걸려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발현에 최대한도 늦출 미숙 퇴비 자제, 토양 물리성 개선. 이건 뒤에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발생하면은 병 연구한 분들이 당도가 떨어지고 수량이 이렇게 감소한다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죠? 이건 나와도 내 과일 수량이나 품질은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돌아다녀 보니까 이 당과지군이 밀생에 있어. 이게 당과지들이 이걸 이파리가 이렇게 되는데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면은 광합성 효율, 병해충, 약이 잘 안 묶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겨울에 이제 배 수확하고 나면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이제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뺨에 하나씩 돌아겠어. 당과지를 한 뺨에 하나씩. 예?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요 입이 중요하다고 어떤 분들은 이것만 양신 아끼고 계셔. 근데 요것은 6대4. 아까 말했죠. 신협이 좀 있어야 돼.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 애써서 돈 벌었는데 우리끼리 잘 먹고 해외여행 다니자. 맞는 말이죠. 근데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노후나 여러 가지가 사회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신협을 둬야 돼. 만약에 이것만 하게 되면 엽수가 더 필요해. 그러죠? 젊은 사람이 둘이가 쌀가마 하나 든다면 만약에 나이 80 어르신들은 둘이 들겠어요? 아니죠. 한 5, 6분이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엽수가 훨씬 더 필요하게 돼요. 엽의 효율은, 광합성 효율은 공장이잖아요. 공장이 어디예요? 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엽이 떨어지지 말라고 소중하게 농약도 하고 관리하잖아요. 근데 엽도 효율이 똑같지가 않아. 그리고 당연히 그러죠. 여러분, 바로 나온 어린 잎이 광합성을 한 성엽이 파란 색 진한 놈하고 똑같게 포도당을 벌겠어요? 덜 벌겠어요? 당연히 덜 벌겠죠. 잎이 파라니 그놈하고 5월 달에 이제 4월 달에 나온 연한 연두색이라고 그러죠. 그 잎은 버는 것이 틀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잎이 나와가지고 한 30일 내기라고 그래. 이게 광합성 효율이 떨어져.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래갖고 30일에서 한 60일이 성인 청년이야. 돈을 많이 벌어. 광합성을 잘해. 영원히 잘하냐? 낙엽 질 때까지 하냐? 그게 아니고 사람식으로 그 후는 효율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 과총년만 갖고 내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하겠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협이 없으면은 뿌리도 같이 늙어. 그래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거 관리를 이렇게 좀 겨울에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들을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올해 여러분 과수원의 제가 현장 컨설팅 하면서 본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기부터 이제 배를 수확하고 어떻게 할 건가, 그 밑거름 주기 전까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때 가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한 2-3달 할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학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보니까 바로 이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바쁘셔. 수학하는 것 때문에. 근데 수학은 한 번에 다 해요. 그러지 않죠? 나눠서 해. 2-3번 나눠서 해요. 근데 신고는 여러분이 1차 따내고 2차 따내고 3차 이렇게 해도 계속 커져. 근데 신품종은 그러지 않은 게 있어. 한아름이라든가 이런 창조 같은 것은요, 한 번 따내고 2번 따내면 어느 정도 크겠지만 그렇게 안 커. 신고처럼 팍팍 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이게 품종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고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고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확을 하실 때 큰 것부터 골라 따잖아요. 되게 손으로 잡아보고 따셔. 큰 것이 값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큰 것이 이쪽 선단이라고 그러죠. 요건 좋은 거예요. 당연히 햇빛도 잘 받고 이 끝가지는 요 밑에 달린 것보다 7일 빨리 익어. 그러니까 당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크면 더없이 좋겠죠. 그건 특품이에요, 특품. 근데 여러분이 큰 것만 딴다 하면 여가 큰 것이 많아. 여가. 요것은 크기는 한데 당도가 여기에 비해서 7일이 늦어. 그러니까 크긴 한데 맛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딸 때는 맛으로 보면은 여기치를 먼저 따야 돼. 굵은 거. 너무 적은 건 놔둬야죠. 당연히 크라고. 여기를 먼저 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때 보니까 또 비료를 뿌려주시더라고요. 또 뿌려줘 크라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데 그 다음에 가운데 치를 따.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따십시오. 마지막 딸 때는 이제 남겨놓은 소가들이 또 한꺼번에 따겠죠. 크니까. 이게 알고 계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냥 큰 것 딸 욕심으로 하신다면 기부고, 맛으로 따지겠다 하면은 상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특히 주의할 수 있게 질산 칼슘 있죠. 그런 거에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 뭐냐면은 그 1차 수확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배가 커야 되잖아요. 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질소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근데 또 본인이 알아. 내가 올해 배를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도 많이 했는데 배가 무를 것 같아. 걱정이 돼. 그러면 배가 안 무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칼슘이죠. 그러니까 배도 키우고 단단하게 해야겠다고 질산 칼슘을 쓰셔. 그러면 배도 키우고 배도 딱딱하니까 저장력도 좋겠다고 질산 칼슘 뿌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봉지 있죠. 봉지가 헤어져. 오래 보면 봉지가 햇빛에도 그러고 농약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 배가 종이가 많이 약해져 있어. 지질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질산 칼슘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훨씬 산 성분에 의해서 봉지가 빨리 더 녹아. 속된 말로 하면. 그리고 그게 과피에 붙어요. 근데 봉지 속이 검잖아요. 되게 착색이잖아요. 검은 것이 얼룩이어가 붙어. 그걸 띄려고 하면 안 떨어져요. 여러분이 이거 손으로 문대서 띄어야지 안 떨어져. 그러니까 과피를 오염시켜. 그래서 반드시 질산 칼슘은 수확하고 나서는 쓰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피에 얼룩을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봉지를 더 헤어지게 하기 때문에 순나방 피해가 훨씬 더 옵니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배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질산칼슘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 이해 가죠? 그리고 수확을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돼. 되게 보면 그러시더라고. 수확을 늦게 한 것을 여러분들은 그건 이제 이건 뭐 그냥 저장했다가 배즙이나 내든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좀 안이하게 다뤄.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건 됐고 이것은 그냥 뭐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하면은 과피 얼룩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늦게 딴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피 흑병이나 과피 얼룩병이라고 그러죠. 그 곰팡이 같은 거 뒤에 말씀드릴겠는데 그게 훨씬 더 나와. 그래서 늦게 딴 것은 여러분이 바로 처리를 하든가 배즙을 내든가 해야지 그 저장고에 넣게 되면 다른 것까지 같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네, 5번째 올해 과피 얼룩과 이게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걱정을 나주도 그러고 다른 지역도 많이 고민을 해. 과피 얼룩과나 과피 흑변은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쉽게 말하면 수출배 하시는 분들이 나는 좋은 배를 해서 실어서 보냈어. 근데 현장에 가니까 이게 과피 얼룩이고 흑변 이게 나와. 그러죠? 이게 나와.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과피 얼룩은 곰팡이에요. 이것은
묻어가지고 침입해가지고 한 1주나 한 14일 지나야 눈에 보여.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거 줬는데 뭔 소리 하냐 할 수 있겠죠. 이미 감염이 된 후에 나와. 그러면 올해 유독 이게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왜 그래요? 비가 많았잖아요. 곰팡이는 어떤 조건이 좋아해요? 어둡고 습하고 다음에 먹을 게 있어야겠죠. 먹을 게. 근데 먹을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요즘 친환경 한다고 발효 액비 같은 걸 많이 뿌려요. 내가 만들어서 뭘 막 뿌리고 영양제 뿌려. 그럼 그 속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어. 모든 건 다 분해되면서 포도당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곰팡이의 먹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 왜 여러분이 더 나오고 지금 최근에 이게 더 나오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첫째, 기상 조건, 습하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친환경 하신다고 발효한 것을 쓰니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두운 데를 좋아한다겠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착색 봉지 색깔을 좋게 빨리 빼기 위해서 전에는 뭐 했어요? 2중, 요즘은 3중을 씌우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두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더 나오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올해는 더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법.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들 관리하고 있어요. 상자, 막 배즙 같은 거 담고 해서 곰팡이. 이건 당연히 더 나오겠죠. 뭐, 너무나 불결하잖아요. 또, 이런 배들을 약간 상처 있는 거에 같이 넣어놔. 나중에 배즙 싸신다고. 그럼 곰팡이가 저장고는 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배 마르지 말라고 한 90% 해놓으니까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또 예건한다고 여러분이 듣고 배는 말렸다가 과피흡변이나 얼룩 안 나오게 해서 배를 말려야 되잖아요. 과피를 예건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늘지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서 한 10일에서 14일 동안 잘 말려서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건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게 잘못한 거죠. 통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 속은 뜨뜻하고 CO2 에틸렌 때문에 오히려 더 발생을 조장해.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안 돼. 또 이렇게 넣어놔. 저장고에. 왜 이렇게 해요? 감모일 줄인다고. 배가 마르지 말라고. 그러면 이 속은 엄청나게 습이 많으니까 과피 색도 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제 지나버렸지만 61% 과피 얼룩이 없어진다는 것이 황약, 석회 유황합제를 뿌렸더니 동계 이렇게 줄더라.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봉지 3중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전처럼 신문봉지 씌우면 하나도 안 나와. 또 그런 분들이 계셔. 예. 자, 그 다음에 꼬마 배나무나 깍지벌레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끓음병이라고 그러죠. 분비물. 그런 거에 또 유발을 해. 그래서 이런 병해충도 잘 해야 되고, 방지해야 되고, 연면살포 자제하고. 또 지금 수학 전에 여러분 요 전문 약제 있죠. 뭐 한 2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이제 농협이라든가 가서, 근데 이건 수학 21일 전에까지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에 한다면 뿌리면 안 돼. 근데 나는 9월 말에 수확할 거야 하면 지금 뿌리셔도 돼. 그래서 대개 보면 여러분들이 흑성병 방제 겸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쓰실 때 주의점은 21일 전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전에 예초 작업. 이것도 당연히 과온의 통풍이 잘 되고 하고 습을 제거해 주죠. 그래서 이런 방법. 그리고 수확 직후 저녁.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건을 아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차광을 시키고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한 4, 5단 정도라고 이렇게 팔레트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뭐 꼭 이런 시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창고 있으면 창고에 넣으시더라도 팔레트를 좀 띄워놔라 그 말이에요. 딱딱 붙여놓지 말고. 그리고 저장고 내에도 적재 물량을 70%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따닥따닥 넣어놨어. 그러면 안 돼. 70%.
이내만 넣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과피 얼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늦게 딴 거, 특히 늦게 따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늦게 딴 건 따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과피 얼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부분 6번째, 벌써 이제 뭐 반 넘어갔네요. 수학 후에 의외로 이걸 물어보신 분이 많아서 제가 넣었어요. 전화가 와요. 아니, 최 박사님, 이제 수학 다 해버렸는데 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물이 아까 중요하다겠죠. 물은 줘야 돼, 줘야 돼. 뿌리가 먹잖아요. 뿌리가 가장 많이 왕성하게 나온 때가 언제냐면 봄에, 봄뿌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언제가 있어요? 가을뿌리, 9, 10월. 수확하고 나서도 뿌리가 물을 먹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을 주면 일본 연구 결과 배나무에서 보니까 어때요? 안 준 것에 비해서 준 것은 뿌리가 깊게 갔죠. 60에서 90cm까지도 가 있어. 근데 안 준 것은 없잖아요. 뿌리는 깊게 뻗어가야 좋잖아요. 그리고 양도 어때요? 훨씬 많죠. 2배 이상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름 주는 것보다 수확하고 반드시 물을 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수확하면 잊어보지 말고 그냥 수확하고 나서 이제 아이고 고생했어 어디 여행 가야겠다. 가을 단풍 구경 간다. 그것보다 물을 주고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7번째로 여러분들 가을걸음, 추비라고도 하고 예비, 애도레자자 꼭 감사비료라고 그래. 감사비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산모들이 먹는 미역국하고 같은 거예요. 자, 미역국을 왜 예전에 그 어려운 때도 소고기든 아니면 멸치가 됐든 뭐가 됐든 미역 넣어서 끓여줬어요. 이유가 있었죠. 2가지. 왜 그렇게 끓여드렸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 그 며느리들이 애 낳고 하면은 가서 미역국 끓여가지고 막 줬어요. 2가지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에요? 그러죠. 먹고 기력을 찾아서 우유라고 그럴까요? 예, 모유가 잘 나와야 애기를 잘 키우잖아요. 예, 모유가 잘 나와야 애를 잘 키워. 건강이야. 그러니까 산모가 건강을 해야 모유가 잘 나와서 애를 잘 키우는 거 첫째 이유. 2번째 이유는 또 뭐예요? 빨리 몸을 털고 건강한 차 나와서 일해라. 그거죠. 일손도 부족한데 계속 산모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비료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이유예요. 바로 그 산모 미역국하고 똑같아. 뭐냐? 첫 번째는 수확을 했기 때문에 이파리도 이제 떨어지고 싶어. 나도 이제 내 임무를 다 했다. 이제 나도 쉬고 싶다. 이파리가 떨어질 때 우리 사람도 죽을 때 어때? 다 갖고 가요? 내가 번 거? 아니죠. 놔두고 가죠. 한 30% 놔두고 간대. 그러니까 일을 해갖고 번 것에 30%를 가지에다 주고 떨어져. 네? 떨어져. 그러니까 요때 떨어지기 전에 안 주는 거예요. 감사비료는 언제 주냐? 배를 수확하고 나서 낙엽 전에 줘야 돼. 예. 왜? 이파리가 떨어지고 싶어 이제. 근데 가게로 치면 내가 문 닫히고 들어가려는데 손님이 들어와. 그러면 어때요? 우동 한 그릇 주세요. 아이 그래요. 얼른 먹고 가세요. 한 그릇 주잖아요. 이파리가 떨어질 나갈 때 걸음을 주면 어때? 얘가 더 일을 해. 아이고 나 쉬려고 했더니 걸음 왔네? 일을 해. 벌어. 그래가지고 가지에다 남겨. 그러니까 내년도에 꽃눈 여기 써줬죠. 어디다 주고? 잎눈, 꽃눈에 충실할 꽃눈. 꽃눈이 중요하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다 주고 가. 그래서 감사비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극단적으로 교과서 보니까요. 걸음을 3번 하게 돼 있대요. 밑걸음, 묵걸음, 가을걸음. 저는 3번 다 하기 싫어요. 뭘 해야 돼요? 한 번만 할게요. 하면은 이거요. 가을걸음, 감사비료. 요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왜? 꽃눈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나가서 꽃눈이 충실한 것 보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꽃눈이 비냐가면 이거 뭘 해야 되나 막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꽃눈이
과일이잖아요. 꽃눈이. 그래서 여러분이 꽃눈을 한 거기 때문에 감사 비료는 줘야 된다. 그리고 언제? 이파리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이파리에 줘.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얘에 모유를 해준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떨어지면서 뿌리에까지도 양분이 주고 가기 때문에 뿌리가 스타트가 빨라. 달리기 할 때 어때요? 스타트가 빨라. 고품질 빼는 기본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면은, 첫째, 우리가 저온 피해만 없다면은 발화가 빨라야 돼. 예? 스타트가 빨라야 돼. 다음에 신초가 빨리 멈춰야 돼. 6월 하순. 그러면 고품질이 나온다고 그래. 세부적인 건 놔두고 고품질 빼는 기초가 뭐예요? 하면 발화가 빠르고 신초가 빨리 6월 하순에 멈추면은 그건 최고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타트가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비료는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뭘 줘야 돼? 속효성으로 줘야 돼. 요소. 왜? 이파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기물 주면 안 되죠. 이미 떨어진 다음에 오면은. 그래서 반드시 속효성으로 요소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화학비료로. 질소질. 그러죠? 자, 근데 안 줘야 될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너무 강해. 내가 올해 봤더니 신초가 나무 집은 다 멈췄는데 우리 집은 안 멈춰. 예, 우리 집은 안 멈춰. 그런 데는 줄 필요가 없어. 착과량이 너무 적어갖고. 넘어갔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올해 착과량이 극단적으로 적었거나 신초가 우짜랐다 한 데는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은 반드시 줘야 될 게 예비, 감사비료. 말 그대로 감사. 올해 너 나무가 배를 생산하러 고생했다 하고 주는 미역국, 산모의 미역국과 같은 거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실천 8번째. 쉼터 파쇄를 하여 토양의 숨구멍을 만들어준다. 이게 중요해. 농사 잘하신 상농이라고 그러죠. 상농, 중농, 하농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농사 못하신 분은 하농이라고도 하고, 상농 하신 분 보면 또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완전히 선인가 달인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합니까? 뭐가 비결입니까? 함께 농사는 바람으로 짓는 거야. 어떻게 선문선답 같은 말을 해. 들어보셨어요? 바람으로 농사를 짓는다. 뭔 말이야?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네? 자, 여러분이 토양에 내가 비료를 줘요. 유기물이 됐던 화학비료를 주면은 뿌리가 먹어서 광합성을 하죠.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게 뭐예요? 뿌리잖아요. 사람 치면 입이 뿌리요. 그래서 뿌리 양이 많고 깊게 뻗어야 좋다 하잖아요. 일단은 그래. 그러면 입은 됐어. 이제 먹을 준비는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준 음식을 줬어. 퇴비가 됐든 화학비료가 됐든. 그러면 그걸 뿌리가 그냥 먹어요? 여러분 나락을 그대로 씹어서 먹습니까? 나락을? 그렇지. 도정을 하죠. 깎아서 현미가 됐든 뭐 흰 쌀이 됐든 그렇게 만들어. 그게 뭐냐? 도정기. 도정기가 뭐냐면 토양의 미생물이요. 토양의 미생물이 분해를 해. 분해자죠. 미생물. 그렇게 해서 이온의 상태로 만들어. 그러면은 뿌리가 먹은데 토양은 3가지가 있어. 뭐예요? 토양학 보면 기본이 뭐예요? 고상, 액상, 기상이라고 그래. 고상은 뭐예요? 한 50% 반이 흙, 쉽게 말하면 흙. 모래, 자갈은 아니에요. 모래, 점토 이런 흙이에요. 유기물까지도 포함이 돼. 자, 50%는 그거예요. 50%는 뭐예요? 물하고 공기요. 물하고 공기.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공기가 줄어들어요. 어때요? 물이 많아져. 그러면 공기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사람도 그러죠. 여기다 물을 가득 넣으면 숨 못 쉬잖아요.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반대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많아져.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공기하고 물이 25%씩 있을 때 뿌리가 가장 활동을 잘해. 근데 반대로 물이 많아. 그러면은 양수분을 뿌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왜? 숨을 못 쉬니까. 그러죠? 숨을 못 쉬니까.
반대로 물이 너무 없어. 그러면 모든 이온은 물에 녹아서 흡수가 돼. 그러죠. 양분이 또 흡수를 못 해. 그래서 물과 공기가 적당히 있어야 흡수를 해. 그래서 근데 우리 토양은 어때요? 공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 느낌에? 적지. 원인이 뭐 같아요? 또 귀농인이 와서 물어봐요, 여러분. 아니, 어르신 밭은 와서 봤더니 토양이 푹신푹신하니 좋은데 우리 밭은 왜 시멘트 같이 딱딱해요? 왜 그래요? 물어보면 뭐 한 말씀 해야죠. 원인이 뭐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하면 그래. 우리 밭은, 자네 밭은 가니까 맨날 기계가 댕겨 싸더만 SS 기고 수확용 차고 사람이 밟으니까 딱딱해졌지. 맞는 말이죠. 근데 외국에서 문헌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 딱딱해지면 안 되죠. 그러죠.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딱딱하면 안 좋잖아요. 좀 푹신푹신해. 푹신푹신하다는 건 공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 원인을 뭐라 하겠냐면, 첫째, 화학 비료. 뒤에 나와요. 화학 비료. 그 다음에 농약. 다음에 제초제.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하니까 미생물이, 토양이 미생물이 살기 좋아요, 나빠요? 못 살잖아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여고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토양이 딱딱해요. 제가 댕겨봐서 사진을 찍은 건데, 한 과수원에서도 봐봐요. 물이 여기는 고여있죠.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진 데가 있고 고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본인만이 알아. 주인이 알죠. 비가 와서 봐야 알지. 뭐 일반인이 마른 날 가서 보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있어. 또 댕겨보니까 이렇게 장화를 신고 똑같은 날인데 누구 밭은 장화가 그냥 흙 덩어리로 안 떨어져. 누구 밭은 그냥 지문이 남을 정도로 좋아. 이게 토성이죠. 차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도 이 땅이 좋아 보여요? 이 땅이 좋아 보여요? 당연히. 이 땅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토양이 딱딱해. 여러분이 막 비료도 주고 농약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는 딱딱해. 그러면 토양을 숨을 쉬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숨을 쉬고. 예전에는 유공간에 묻었어. 암거배수. 돈도 들고 힘이 들어. 사람을 치면 90 먹은 어르신 수술하신 거예요. 그럼 그건 어렵고 시술해야 되잖아. 간단히. 그게 뭐냐? 이 쉼터파세요. 쉼터파세.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이건 폭기식이고 이건 진동형이에요. 이 폭기식은 뭐냐면 말씀드리면 시멘트 바닥에다 정을 때려 박어. 그럼 어때요? 깨지면서 금이 가고 물과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 원리예요. 요건 연중 아무 때나 하면 돼. 6월, 7월, 8월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나 해주면 돼. 피해가 없어. 그 다음에 요 진동이 뭐냐면 두부를 칼로 써는 식이에요. 요 판이 가면서 끄고 가면서 잘라. 그러면 뿌리가 잘려요, 안 잘려요?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겨울에만 해줘야 돼. 왜? 장마 때나 생육기 때 잘라보면 어때요? 뿌리가 병들어 보이지. 뿌리가 병이 오면 나서요, 못 나서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겨울에만 해줘야 돼. 근데 사실 효과는 이게 더 좋아. 왜? 뿌리가 잘리면은 어떻게 돼요? 또 나와. 그러죠? 뿌리가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뿌리가 좋으면 눈이 좋아.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뿌리는 곧 눈이다. 눈이 곧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약이나 이런 것을 치고는 약이 안 들으면 어째요? 다시 해. 뿌렸더니 안 좋네. 근데 토양에다 비싼 비료 주고 막 관리한 것은 뭘 보고 판단해요? 여러분이 파본가요? 아니죠. 눈을 보면 알아. 꽃눈이 좋으면 뿌리가 좋은 거예요. 뿌리가 좋다는 것은 토양의 환경이 좋은 거죠. 양 수분이 됐든 뭐가 됐든 잘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꽃눈이 좋으면 뿌리가 좋고 내가 토양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과일이 좋겠구나. 근데 반대로 꽃눈이 안 좋으면 뿌리가 안 좋구나. 토양이 지금 안 좋구나. 뭘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막 한들 안 되겠죠. 사람 지금 내가 육아 아파. 근데 그 사람한테 진수성찬 차리고 막 먹여봐야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오히려 악효과 나겠죠. 그걸 먼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계는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 필요 없어요.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서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빌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수확하고 나면은 쉼터 파쇄를 해서 우선 뿌리가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토양에 있는 양수분을 먹은다 그 말이에요. 자, 8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9번째 이제 토양의 일꾼은 미생물. 여러분 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이 주는 비료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미생물이요. 이것은 토양의 일꾼이요. 그러죠? 여러분이 줬던 비료가 됐던 모든 것을 뿌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분해를 하고 밥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고. 근데 이 미생물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줘야 안 해줘요? 응? 무시하고 있어, 무시. 지가 알아서 사고. 미생물도 이 스푼 하나에 10억 마리 이상 있다고 그래. 눈에 안 보여. 근데 이 미생물은 유기물보다 더 많은 일이요. 봐봐요. 유기물도 분해하고, 뭐요, 또, 뭐 병원균도 없애주고,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이 살려면은 지도 환경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 쉽게 말하면 온도가 적당해야 돼. 뭐 20도 정도? 또 산도도 중성, 산성 토양, 알칼리 소형이 아니고 중성 토양. 또 뭐예요? 물도 적당히 있어야 돼. 양분도 있어야 돼. 양분 뭐예요? 유기물 여러분이 주. 이런 조건에 맞아야 돼. 근데 산성 토양이 된다든가, 예? 또 막 물이 없다든가 하면 못 살겠죠. 이 미생물이 중요한 일꾼이요. 요 미생물은 24시간 쉬도 않고 일을 해. 하루 내내 일을 해. 그래서 이 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비료, 유기물, 매포 준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미생물을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데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요, 미생물은 많이 공급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조합에서도 해요. 근데 주의점이 있어. 이 미생물은 여러분이 어떤 걸 쓰셔도 좋아. 근데 주의점이 뭐냐? 주의점 뭐냐면 이걸 쓰실 때는 꾸준히 써줘야 돼. 그러니까 물을 주실 때 10일 간격으로 예를 들면 15일 간격이든 꾸준히 써야지. 내가 몇 달만 써갖고는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 장마 때는 당연히 안 써야겠죠. 장마 때는. 장마 때 빼고 생육기 때는 물하고 같이 계속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건 연면살포해도 돼. 왜? 용균 작용을 해. 자체가 미생물이 자기 바운다리를 지켜. 사람도 그러죠. 내 옆에 막 사람이 달라붙으면 짜증나잖아요. 못 오게끔 물질을 분배. 그러니까 병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덜 오겠죠. 연면살포. 그때 반드시 주의할 점 뭐냐면 농약하고 섞었으면 안 돼.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농약하고 섞었으면 안 되겠죠. 단용으로 써줘야 돼.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저 미생물은 어떤 분들이 또 그래. 그거 다 필요 없어. 토착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줘봐야 지가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되게 공급하는 게 몇 가지냐면 한 4종류가 있어. 방성균, 광합성균, 효소균, 효모균 이런 게 있어. 섞어 쓰면 돼요. 그거 뭐 하나씩 쓰실 필요 없어. 있는 대로 한 가지 있으면 한 가지 쓰고 4개 있으면 4개 섞어 쓰면 돼요. 근데 그거 줘봐야 토착 미생물 때문에 다 죽어버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죽더라도 대사산물이라고 그래. 대사산물을 남기고 죽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몰라. 우리가 말하는 미생물, 아까 말한 방성균이, 고초균이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1%밖에 모른대. 1%밖에. 99%는 몰라, 우리가 아직. 근데 그 대사산물이 굉장히 좋은 거다, 식물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 물더라도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주십시오. 또 말 들으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금방 대체 그러네. 아예 할 필요 없네. 한데 죽어버려도 대사산물을 남기는 그게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비료 한 포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료 주기 전에 거기 이제 끝나가네요.
비료 주기 전에 반드시 뭘 하자요? 가로를 제가 빼놨네. 토양 분석을 하자 그 말이에요. 예전에 같이 비료가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어. 예전에 우리 못 먹을 때 50년대 때 건강검진 했어요? 안 했어. 그때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요즘은 어때요? 건강검진 매년 하시잖아요. 거의. 왜? 너무 많이 먹어. 요즘은. 비만이 문제예요.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요 한번 봐볼까요? 올해 신문이에요. 토양 검정 후 비료 시용하세요. 경남 과수원 비료 과잉으로 염류 집적. 사과배 다 있는데 제가 정리했어요. 배농가는 질소가 10아르당 17, 인산 이렇게 과잉 12. 많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이 줘. 과잉 12. 또 볼까요? 우리나라 토양 비료 OECD 1위 질소, 인산, 화학 비료는 줄어드는데 유기물은 이렇게 많아져. 이 유기물이 왜 이렇게 많아져요? 여러분? 유기물이 왜 이렇게 많이 써? 보조를 해주니까 쓰죠. 보조 하나도 안 해주면 안 쓰지. 근데 왜 이렇게 느냐?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이 쌀을 많이 먹어요? 육류를 많이 드세요? 육류 많이 먹죠. 그러니까 소, 돼지, 닭을 더 많이 키워. 많이 키우면 많이 싸. 그 배설물 다 어디로 가요? 예전 같으면 버리면 됐어. 묻어보면 돼. 요즘은 그렇게 해요? 못해요? 법적으로 못해. 그 많은 거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퇴비. 그 많은 거 퇴비. 그럼 여러분 쓰셔야 되잖아. 그럼 어때? 여러분 보고 비싸게 파면 사요 안 사요? 보조해줘야 사지. 화학비료는 보조를 줄여야지 또. 두 개 다 많이 하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덧붙여져.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요리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주고 있는 유기물 퇴비는 엄청난 완효성 비료예요. 속효성은 화학성이죠. 이것이 여러분 보약이 아니라 효과가 서서히 나오는 비료다 그 말. 비료 옛날 거하고 틀려. 옛날에 그 소, 돼지 볏짚 먹이고 싸서 한 거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완효성 비료란 생각을 하고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요건 보약이고 화학 비료는 또 밥이고. 그래서 인산 함량이 800 정도. 여러분 인산 함량 요 앞에 볼까요? 인산 함량이 보통 이게 600 얼마 나왔는데 이번 아주 정상이에요. 200에서 300인데 여러분 토양 분석한 거 이제 10월 달에 보실 건데 되게 700에서 1500 나와. 3배, 5배 나와. 2배는 정상으로 봐보라. 2배면 괜찮합니다. 그렇게 봐. 대개 보면 800에서 1200 나와. 여러분 것 때. 그런 데는 가축 부산물 퇴비를 주지 말라고 돼 있어. 에? 근데 여러분 또 줘. 안 주면 여러분 돈 버는 거잖아. 요즘 농사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응?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는 없어요. 생산비를 아껴야 돼. 생산비 가장 아끼기 쉬운 게 뭐예요? 농약하고 비료잖아요. 그래서 인산 함량이 많으면은 가축 부산물 주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 조락해야 여러분이 머리 아프지. 주지 마시오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2, 3년 주지 마세요. 주지 마요. 근데도 줘.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토양 분석을 하셔야 돼. 토양 분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끝나시고 나면은 10월 달에 가을거름 주잖아요. 그때 반드시 토양을 검사해서 진단하고 그게 돈 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돈을 쓰실라게. 그리고 배농사에서 돈 못 번다고 그래. 쓰는 걸 줄여야 돼. 그래 토양 분석 반드시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줄어들어요. 지금 매스컴 계속 나오잖아요. 마인조선 문제다. 지금 OECD 1위다. 많다. 그러면 가축부산물 주지 마라. 그럼 불안해 여러분이. 주지 마란 대신에 뭘 줘라 하냐면 저는 볏짚 같은 걸 넣으시라 그 말이에요. 볏짚. 왜? 토양에 미생물이 일꾼이라고 했잖아. 그
그 일꾼이 살기 위해서는 토양이 푹신푹신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볏짚, 이런 분해가 느린 것들, 산야초나 왕겨나 이런 걸 넣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여러분 농가는 저거 안 봐도 가축 부상비 다 넣어야 될 분들이요. 그 대신에 불안하시잖아요. 볏짚, 왕겨, 시바르당 1톤, 300평에 1톤, 그 위에다 요소 15kg. 헷갈리니까 한 포 뿌려주면 끝. 이해 가시죠? 퇴비 잊어버려요. 퇴비 잊어버리시고 올해 볏짚 왕겨 300평에 1톤 요소 한 포 준비하셔. 그래갖고 볏짚이든 왕겨 깔고 그 위에다 요소 뿌려주시면 끝. 이해 가시죠? 그래야 돼. 지금 여러분 토양이 예전하고 틀리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끝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들어보셨어요?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구가 지금 온난화되고 있잖아요. 너무 더워.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있던 석유 같은 걸 파서 써갖고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 C라고 그러죠. 아까 C, 유기물이 C잖아요. 탄소로 구성된 게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은 C가 안 들어가. 탄소가 없는 건 무기물이에요. 이게 다 파서갖고 지금 지구가 온난화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탄소를 다시 토양에다 가두자. 그게 바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도예요. 여러분 GAP 다 갖고 계세요? 그거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자격을 주냐면 친환경 인증이나 GAP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 자, 이것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해. 왜? 지구온난화를 농업 쪽에서도 기여를 하자, 감소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GAP. 그러면 이것은 신청이나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냐? 실용화재단 들어보셨죠, 예전에. 지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 번호에서 관리를 해. 궁금하면 요리 전화하면 이분이 가르쳐줘. 뭔가. 근데 1년에 2번 신청을 받아요. 2월 달하고 6월 하순이나 7월. 이게 7월 끝났죠. 1년에 2번 해. 1년에 2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 이 그린카드라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이 물품을, 저도 광주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요 저탄소 인증 초록사과 4개에서 6개 9,800원. 요 인증 붙어 있네요. 저탄소 인증 마크 있죠. GAP 같이. 이런 것을 사, 소비자가. 그러면 최대 15%까지 포인트를 적립을 해줘. 네?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쓰기가 어렵냐? 그렇지 않아. 대중교통수단, 기름 넣을 때 아무 때나 쓰기가 편해. 어떤 것은 어렵잖아요. 뭐 그 지역에서 써야 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안 그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것만 찾아, 이제. 아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판매처에서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마트, 백화점인들 어디서 이걸 가져와라, 죠 그러겠죠. 뭐, 여러분, 조공이라든가 어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형에서 산 데서 이거 붙어 있는 것 있어요? 아, 우리는 그건 뭔지 안 하는데 하면 거래를 안 해.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받기가 어렵냐? 지금은 보급 차원이니까 그렇게 심하지가 않겠죠. 자, 봐볼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2014년에 처음 생겼어요. 그때는 포인트를 5% 줬어. 그러다 작년이니까 7%, 지금은 10%, 15% 늘려가.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지, 이건 받아놔야 돼.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내가 되냐? 여러분 자격은 돼. 근데 내가 그러면 뭘 해야 기여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전국에. 요건 옛날 2021년이고 벌써 8천, 9천 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몰라서 못했기 때문에. 저탄소 농업 기술이 난방이나 9가지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 하우스 같으면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비료를 여러분이 좀 줄였었어. 농약을 조금 줄였었어. 그러면 다 해당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 하우스 같으면 여름에 차광망을 씌웠어. 그러면 안 씌운 거에 비해서 어때요? 선풍기를 덜 틀겠죠. 합격, 해당이 돼. 겨울에 부직포를 덮었어. 보온을 했어. 그러면 열이 덜 때우겠죠. 합격. 이 9가지 기술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합격이요. 그러면 과수에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 배한 사람들은. 여러분 풀 키워요, 안 키워요? 키우죠. 예초자가 하죠. 합격. 어렵지 않죠? 어?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신청서를 쓰고 그래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이 없어. 요 오가닉이 됐든 아니면은 아까 전화번호가 됐든 그러면 사이트 가르쳐줘. 그러면 신청서가 있어. 보시면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어. 뭐 평수가 얼마예요? 뭘 키워요? 배. 집은 주소는 어떻게, 전화번호는 뭐예요? 주민등록은 뭐예요? 집에 SS기 있어요? 없어요? 다 작성해.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여러분 센터도 누구한테 해주셔야 다 도와줘. 공무원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신청을 하면 여러분이 거의 작년인가 이렇게 평균을 보니까 100농가가 신청을 하면 한 5농가 정도 떨어져. 이해가 가시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현지 심사를 오겠죠, 당연히. 근데 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막 이렇게 지시하고가 아니라 친절하게 안내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 드려. 그러니까 이걸 해 놓으시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판매하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GAP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나는 그러면 뭐 부담하는 거 돈이 들어가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요. GAP는 내가 돈을 냈다가 또 반납 받기도 하잖아요. 요건 그것도 없어. 그리고 단지 서류상 보면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와서 안내를 다 해줘. 이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소 인증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 더 궁금하면 스마트 그린 푸드라고 네이버에 들어가셔 가지고 치시면은 요 저탄소 인증제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TV 보듯이 다 찾아볼 수가 있어. 이게 궁금하시면 스마트 그린 푸드라고 네이버에 치시고 요 사이트 같으면 저탄소 인증은 요 부분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싹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유불급. 우리 지금 과원이나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투입을 해. 애정이 많아. 근데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제 좀 더 독립을 시켜야 돼. 여러분이 생산비를 좀 더 줄이고 그래야 소득이 증가해. 그래서 요즘 여러분 토양은 과유불급.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생각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